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전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 보장 문제를 언급했죠.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평양 시민들 생활을 보장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노후 주택을 뜯어 고치고 생활용수와 채소 공급을 늘리는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평양 시민들이 북한 체제를 떠받드는 핵심 집단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 주민들 불만은 없을까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선 평양 우선 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각종 채소들이 재배되고 있는 북한의 남새협동농장. 뜨거워진 날씨에 작물이 마를까 농장원들이 연신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한쪽에선 재배에 쓰일 비료 확보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노력들이 평양 시민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수도 시민들의 남새 보장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가. 그래서 온 군이 달라붙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평양식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부터 늘어나는 주민들의 땔감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수도 시민들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데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먹거리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양식업의 생산력 확충, 각종 가공품 공장도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한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이불은 수도 시민들의 생활 속에 직접 가닿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또 화장품, 향수와 같은 미용 제품까지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수도 평양은 나라의 얼굴이나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주택보수, 생활용수 확보, 수도관 교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6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의 결정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 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북한 당국은 같은 달 27일 내각 전원회의를 통해 이 사안들에 대한 대책을 보다 구체화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수도 평양의 생활을 챙긴 것, 그리고 지시에 대한 대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용을 보면 살림집 문제, 그 다음에 먹는 물 문제, 수도화, 그 다음에 남새 문제, 채소. 그럼 기본적으로 식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선방의 도시, 특권의 도시 평양조차 먹는 물 문제, 채소, 주택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 심각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북한 내부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방역과 차단에 주력한 지 6개월. 한동안 국경이 봉쇄되고 무역 밀수를 통한 공급이 줄면서 북한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고 그 위기를 평양 결속으로 풀어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이 그만큼 또 감소가 됐고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당국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민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평양시부터 결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 당국에게 평양은 수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김일성 주석은 6.25 전쟁 직후 이른바 평양 속도를 동원구호로 내걸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때 세워진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계획도시 평양이다. 평양은 소위 평양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김정이라고 하는 소련 모스크바 유학파 출신의 건축가가 설계한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도시고요. 또 평양은 북한 정권의 핵심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이 밀집되어 있고
그 어느 국가보다 모든 자원들이 핵심적으로 모여있고 북한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한 인구 통제와 토지 이용의 규제. 이처럼 철저하게 관리해온 평양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진 1990년대 중반까지도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거듭났다. 천리마 거리, 낙원 거리들이 연이어 짧은 기간에 웅장 화려하게 일어섰으니 일찍이 없었던 일대 융성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불로 뜨거워만 갔습니다. 평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충성심을 유지하고 사상으로 무장에 이한다는 의무가 더 강조된다. 수도 시민답게 뭐 되게 또 혁명적으로 살아라 이런 거죠.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그 당과 수령을 위해서 고민하고 뭐 그렇게 행동을 하고 뭐 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늘 희생하라는 거죠. 그냥 보수 없이 대가 없이라도 평양에 사는 것만으로도 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봉사를 해라. 네, 이런 얘기예요. 오늘 평양은 기억이 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육한 영도 아래 눈부신 번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름과 동시에 평양 개발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에 집중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건설 분야다. 평양 대동강 주변엔 30층 넘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았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성된 미래 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자리 잡았다. 평양 시민들도 대거 입주를 했다. 북한 매체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만족감을 방송에 자주 소개했다. 이거 강변이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좀 셉니다. 이번에 그 태풍 세게 불지 않았습니까? 태풍이 이렇게 세게 불었는데도 여기 문자으로 물방울 하나 안 떨어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을 갖춘 집을 봤지. 얼마 전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한 영상. 미래 과학자거리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로 향하는 여성은 불편함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아버지 어머니 잘 있니? 건강했어요. 집안 내부에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선 대형 건축물들과 문화시설 이면엔 해결되지 않은 평양의 문제점들이 공존한다는 게 최근까지도 평양에 거주한 탈북민의 증언이다. 제가 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저희 집에도 불이 낮에도 전기가 오고 좀 꽤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문수물놀이장이 서고 창정거리가 서고 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서면서 아예 전기가 보기 힘든 거예요. 문수물놀이장이라던가 놀이공원 이런 미래과학자거리 이런 데는 역시나 전기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이전에 세워졌던 낡은 아파트들의 주민 전기를 다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그나마 수력발전소가 돌아가니까 조금 괜찮은 편인데 겨울만 되면 수력이 몽땅 얼어버리니까 겨울엔 정말 최악인 거예요, 전기가. 전력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건설만 앞세운 까닭에 평양 내부에서도 공급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로 지어진 건물들도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졌으니까 창정거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나마 좀 보장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창정거리 사는 사람들이 꽤 부러웠던 게 40층인데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한 몇 달 세워지고 한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전기가 모자라니까 낮에는 전기 공급을 꺼요. 역시나 전기가 또 큰 문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민건설자들, 월격대원들 전문가들 역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전시성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노후주택과 수도관, 생활용수와 같은 주민생활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분석한다. 결국 지금의 평양 시민 생활 보장도 만성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이 아닌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인프라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수도망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 전시성, 대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평양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전기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있고 수도 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평양의 위기는 코로나, 대북제재도 있지만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노선의 실패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당국이 다시 한번 평양 시민 생활을 보장하며 평양 결속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지역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300만이 죽든 500만이 죽든 죽는다 하더라도 물자가 들어와서 평양 시민이 잘 살아서 평양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일부 중산층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건 오케이. 옛날의 관점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주민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양 시민만 결속시키고 지방 주민들을 내쳐준다면 그게 또 과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체제 안정을 위해 언제나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북한. 그러나 이미 창마당을 통해 시장 경제를 경험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평양 우선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